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다수의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오메가3의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메가3를 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대로 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용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기대하고 섭취를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본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오메가3를 섭취를 하고 두드러지는 내 몸의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오메가3를 섭취를 하긴 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용량으로 섭취를 하고 계신가요? 제품의 종류라든가 용량 이런 거 나는 관심 없고 모르겠고 그냥 이거 딱 한 캡슐 이거 하루에 하나 섭취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메가3 섭취도 그 목적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씩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PA와 DHA 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성지방의 수치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 2g 이상을 섭취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심근경색과 뇌경색 이런 것들의 2차 예방을 위해서도 약 2g 이상을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용량으로 2g에서 한 4g까지도 필요하다고 해요.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오메가3 섭취량이 높을수록 오메가3 인덱스 변화가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거나 더 많은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라거나 그리고 고용량일수록 중성지방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보통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하루 섭취량으로 설정된 용량은 EPA와 DHA 합 기준으로서 약 1g에서 4g 정도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오메가3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 캡슐당 보통 EPA와 DHA 합 기준으로 1g이 약간 안 되거나 1g 안팎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상에서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메가3로 봤을 때는 최소 한 캡슐에서 4캡슐 이상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용량이 설정이 되어서 연구 결과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는 평소에 어디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고 그냥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좀 유지하고자 할 목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 캡슐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상관이 없고요. 자, 그 외에 어떤 증상을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거나 적극적으로 내가 건강 관리에 오메가3를 좀 이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높은 용량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 이게 무조건 높을수록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g에서 3g까지는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용량인데 그 이상의 고용량으로 꾸준하게 섭취할 시에는 출혈 경향의 증가라든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어떤 약물이 있는 경우라면 의사라든가 약사와 의논한 후에 적당한 용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심혈관 질환의 관리라든가 염증 억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능을 조금 더 나타내는 것은 오메가3를 구성하는 두 가지 EPA와 DHA 중에서 EPA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DHA가 체내 조직 구성 비율이 더 높고 EPA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DHA로만 된 그런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라 라고 마케팅과 홍보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산패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산패도란 건 쉽게 말해서 얼마나 신선한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 이 산패도가 높은 오메가3를 섭취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메가3는 산화가 되기 매우 쉬운데 이런 산화된 오메가3는 생물학적 활성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비효율적이거나 해롭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패된 오메가3가 오히려 죽상경화의 위험성을 높인다라고도 하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음식도 썬 거 먹으면 탈나잖아요. 오메가3도 똑같습니다. 이 산패도를 나타내는 데는 이 세 가지 지표가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PV 값, 두 번째가 AV 값, 세 번째가 토톡스 값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초기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게 PV 값,
후기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게 AV값,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종합한 값이 토톡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각각 지표들은 이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 오메가3 협회 기준에서 제시한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자,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오메가3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이 토톡스 값이 낮을수록 더 좋은 오메가3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충격적인 연구들을 딱 2개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오메가3 제품 3가지에 대해서 산패 정도를 측정한 그런 자료인데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꽤 충격적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인 PV, AV, 토톡스 값 이 3가지에 있어서 2가지 제품은 아예 기준치를 몇 배나 초과를 했고요. 남은 한 제품도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 뉴질랜드에서 판매된 32가지 오메가3 제품에 대한 조사인데요. 우리에게 청정국가라는 이미지를 절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뉴질랜드의 오메가3는 과연 어떨까요? 자,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톡스 값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질랜드에서 그 당시 유통되었던 오메가3 제품 중 절반 이상은 산패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면 오메가3는 무조건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섭취를 해야 건강에 이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 첫 번째는 오메가3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사 역시 중요합니다. 제조사라는 거는 제조 공법이라든가 방식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온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오메가3의 비밀에 대한 내용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용량, 그리고 두 번째 산패도 이거 꼭 잘 기억하셔서 오메가3 분명히 제대로 섭취를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